남한 변호사와 북한 작가가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남변! 북작! 네, 지난주에 저희가 개인회생, 파산 등 신용회복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자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오늘 그 시간이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에서 함께 일을 하고 계시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저희 성지연 팀장님 함께 모셨습니다. 네. 와, 반갑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시는 이제 팀장님이시고요. 실제로 이제 탈북민 분들 많이 사건 경험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사건들을 돌이켜 보면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빠져서 또 개인회생이나 파산, 네. 신용회복에 대한 정보를 모르셔서 몇 년 동안을 계속 힘들게 사셨던 분들이 아이고. 상담을 받으시고 그리고 제도를 이용해서 아주 좋은 결과를 가지고서 마무리되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너무 다행이네요. 네. 그러면 대체 어떤 계기로 탈북민 분들이 빚더미를 떠안아가지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해야 되는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자기를 버는 수입에 비해서 수입이 작아요. 그 직장에 들어가면 기술 뭐 이런 게 높거나 경영 뭐 이런 거 많이 따지기 때문에 탈북민들 입장에서는 이 땅에 와서 새로 자리 잡아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봉급도 많이 타고 뭐 희한한 그런 데 한꺼번에 그 들어가기가 어렵지. 그러니까 수입은 적지. 그런데 쓸 돈은 중국에 있는 무슨 뭐 가족을 뭐 빨리 뭐 그 대피해 있는 데려와야 여러 가지 생각외로 그런 게 많이 들거든. 그러니까 돈은 모자라지 하니까 어떤 유혹에 넘어가는 거라. 그게 뭐 가상화폐라든가 다단계라든가 잘 버는 사람은 잘 벌잖아요. 극소수여서 그렇지. 그거 들으면 나도 저렇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다 한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하면 이걸 못 갚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또 한 번 목돈이 생길 만한데 어디 없는가 이렇게 하다가 또 뜨이면 또 그게 넘어가. 그러면 점점 이게 불어나는 거예요? 그럼 되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탈북민들이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사기의 수렁에 빠지게 만드는지 궁금하거든요. 상대방에서 이제 접근을 하죠. 사기를 이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접근을 해서 가장 제가 기억에 많이 남는 거는 신분증을 빌려주거나 네. 아니면 이미 포화 상태인 거예요. 이제 그 대출이 안 되는 거죠. 더 이상은. 그래서 대출을 더 많이 받아주겠다. 저리한 이자로. 예.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긴박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예, 대부분 그렇게 사기를 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다는 거잖아요. 네. 되게 악질적이네요, 엄청. 네, 맞아요. 그렇다면 이미 이렇게 파산 단계에 이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형사고소를 하셔야 돼요. 네, 형사사건으로 고소가 돼야 통장 내역에 대한 이유 없이 빠져나간 통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대출받은 사용처 소명에 있어서 사기당했다 이 부분이 분명히 입증이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같은 전문가를 찾아오셔야 되는데요. 전문가가 아니고 막 이런 분들을 통해서 또 개인회생 파산 회생 신용회복 자체를 또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아이고 또 그러니까 신용회복을 해준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변호사가 아니라던가 그런 자격증이 전혀 가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사로 위장을 하고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당해 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해결도 못하면서. 그렇죠.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행정사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돈만 받은 다음에 도망가거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중개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도망가거나 이런 분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항상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형사 고소를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절차가 진행이 될까요? 일단은 절차에 따라서 서류를 안내를 드릴 거예요. 저희가 먼저 상담을 먼저 방문을 하시거나 그렇죠. 네, 해서 상담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서류를 요청을 드리고 서류 검토가 일단 끝나야 그 개인회생이든 파산이든 어떤 신용회복이 맞는지 상담을 드릴 수 있으니까 적합한. 네, 모든 분들이 다 같은 조건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은 팀장님 제가 이제 알기로는 이제 이 신용회복 제도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각각 제도 뭐 어떻게 차이점이나 이런 게 좀 있을 건데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채무를 조정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개인 회생이랑 워크아웃, 개인
개인 워크아웃 제도 하고, 그리고 개인 파산 제도. 이렇게 3개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개인 워크아웃 제도는요,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다 의뢰를 하시는 건 아니고요. 네. 신용회복위원회라고 뭐 네이버 그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면 신용회복위원회라고 나와요. 네. 거기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셔도 네, 자세하게 네, 안내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고요.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은 네. 저희 같은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셔서 진행을 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네.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쪽 파산이 네. 좋을 수도 있고 워크아웃 좋을 수도 그렇죠. 있고 개인 회생이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본인이 판단을 못 하겠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전문가가 아무래도 네. 판단을 해야 될 텐데요. 개인 워크아웃이나 개인 회생인 제도는 돈을 일단 변제를 하시는 거예요. 변제를 하시는 거. 일단 뭐 3년, 5년, 8년, 10년 이렇게 쪼개서 변제하시는 거예요. 네. 개인 파산 제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현금화해서 네. 안분 배당을 해서 뿌려줘요. 그 다음에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3가지 제도는요, 재산보다는 채무가 더 많으셔야 돼요. 그렇겠네요. 네, 개인 회생 같은 경우에 법원에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법원. 네. 그리고 개인 워크아웃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위원회. 네, 채권자들 자간의 협의 기관이에요. 조금 네. 다르네요. 이제 법원이랑 그런 채권자들 협의 기관이니까 그러면 채권자들이 이제 안에 모여 있는 건가요? 그 회복 그 위원회. 협약 기관이 별도로 돼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대부분의 은행권들은 다 협약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개인 회생은 법원에서 그렇네요. 결정하고 판단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개인 회생이 아주 큰 장점이죠. 네. 개인 사채, 오. 개인과 지인 간의 뭐 그런 그것도 돼요? 네, 그런 것도 은행 뭐 그것만 되는 줄 알았더니. 네, 그러게요. 네, 그런 것도. 개인 회생은 그러면은 개인 간의 빚도 법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 회생에서는 그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신용회복위원회는 협약이 맺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은행 이제 이런 데 빚이 있는 분들이 많이 하기 좋으시고, 그런데 개인 간의 사채가 많다 이러시면은 이제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는 개인 회생을 하는 게 좀 더 적합하다 뭐 이렇게 들리는데요. 또 다른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개인 회생은 3년 내지 5년 을 쪼개서 변제하시는 거고요. 워크아웃 제도, 개인 워크아웃 제도라고 하죠. 이렇게 워크아웃 제도인 경우에는 기본이 8년이에요. 96개월 동안 네. 매달 변제를 조금씩 하시는 거예요. 8년 동안 네. 계속 변제를 네. 하는 거구나.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은요, 기본적으로 원금 탕감, 그리고 이자도 탕감이 되는데요. 워크아웃이 8년인 이유가 있어요. 워크아웃은 워크아웃 제도는 원래 원리금을 쪼개서 내시는 게 기본이 8년간 변제하시는 거예요. 그냥 길게 낸다 뿐인가요? 일부 탕감도 되기는 하는데요. 그게 또 요건이 또 있고 협의 기관에서 그만큼 조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네, 채권사마다 다 탕감률이 달라지는 거죠. 물론 동의를 안 해주는 경우도 물론 있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탈북민 분들한테 좀 적합하게 맞는 제도가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이제 회생을 많이 진행을 개인 하세요. 회생. 네, 개인 회생을 많이 진행을 하시는데, 개인 회생인 경우에는 일정 소득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해서 최저생계비를 빼고 나머지 부분을 변제하시는 거라서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변제 금액이 적으시거든요. 그래서 매달 적은 금액을 36개월 또는 60개월 동안 나눠서 변제를 하시게끔 돼 있어요. 실제로 식당을 운영하시던 그 탈북민 중에서 저를 찾아오셨죠. 상담을 하시려고 찾아오셔서 상담을 나눴어요. 그런데 식당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실제로 최저생계비를 빼고 나머지 부분을 변제를 하려고 보니까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시더라고요. 소득이 적으셔서. 그래서 20만 원씩 36개월간 변제하시는 걸로 해서 변제 한 기간을 700만 원 정도, 700만 원 되잖아요. 그럼 3년 동안에 모두 갚은 돈. 네. 계산이 빠르시네요. 네. 빚은 한 몇천만 됐을 것 7천만 원 같아요. 정도 되셨어요. 그거 나머지는 다 탕감받은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야. 네. 10%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너무 좋아하세요, 지금. 그래서 실제로 10% 정도 변제하는 걸로 해서 변제 계획안을 법원에 저희가 제출을 했어요. 제출을 한 다음에 고정 권고나 명령으로
부수적인, 그러니까 이분이 소득이 이 정도가 맞는지, 그리고 재산이 진짜 없는지, 사행성 행위가 없는지, 그러니까 사행성 행위라는 거는 뭐 주식이나 도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채무가 생기신 게 아닌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는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확인을 한 후에, 아, 이분은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주변 환경에 의해서 채무가 많아지신 분이니 20만 원만 내고 나머지를 탕감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개시 결정을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럼 개시 결정 이후에 법원을 한번 다녀오신 다음에 변제를 36개월 동안 잘 납부를 하시면 면책이 되시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는 겁니다. 남편! 복작! 네, 아까 작가님 너무 좋아하셨는데 이거 봐요. 이렇게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래요. 이게 엄청 성실하게 산 사람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대신 분들만 해주는 거예요. 뭐 저 양심 나쁘고 도둑놈들은 애를 계속 돌려막기 하면서 맞습니다. 계속 그 부담이 갚느려고 노력하신 분들 노력한 흔적이 반드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행성 부분을 되게 꼼꼼하게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탈북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실 개인회생제도가 탕감률이 제일 높죠. 그렇네요. 제일 많이 탕감은 해주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워크아웃 제도,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신용회복위원회에 일단은 전화를 하셔서 방문 상담, 그것도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이랑 비슷하게 거기 위원회에서 서류를 제출을 하셔가지고 허가 여부를 판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탕감률이 결과가 나오면 그때 변제를 시작하시는 거세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혹시 파산을 진행하신 분도 계셨나요? 예, 파산인 경우에는요, 실제로 돈을 변제한다기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현금화해서 채권자들한테 안분 배당해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채무에 대한 탕감해주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개인회생이나 개인 워크아웃 제도는 돈을 쪼개서 매달 조금씩 변제하는 거지만 파산은 변제하지 않아요. 자기 재산을 처분을 다 하고 그리고 나서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그럼 재산 전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눠줄 것도 없고. 네. 그런 경우에는 동시 폐지가 되고 바로 면책 여부가 판단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어쨌든간 보니까 파산은 탕감을 거의 면책받는 거여서 요건도 까다로울 것 같아요. 그 파산하게 되면 불이익은 또 뭐가 있을 텐데요. 네. 파산자로 일단 선고를 받아야 되거든요. 파산자로 선고를 받고 나서 면책이 불어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이 돌봄이라든지 뭐 경비원이라든지 일부 제약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자격사도 뭐 전문 자격증, 뭐 변호사라든가 네, 무슨 맞습니다. 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잠시 동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파산 신청을 그냥 섣불리 하거나 그냥 뭐 나는 요건이 되지도 않는데도 탕감받고 싶어가지고 막 하지 말라 이런 거네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가 어떠한 제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가를 만나셔서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사실은 전문가가 바로 옆에 있어요. 계세요. 바로 옆에 계셔가지고 작가님 빨리 뭐. 근데 그 뭐 혹시 전화번호 이렇게 막 공개하면 안 됩니까?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도 알아야지. 네, 알려드리도록 아마 하겠습니다. 나갈 겁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무료 상담이 가능하오니.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네. 이제 우리 팀장님 전화통에 불러서 잠도 네. 못 주무실 예정이 되는데. 큰일 났다. 큰일 났습니다. 늘 제가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업무이고요. 개인회생 파산으로 정말 좋은 결과를 얻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힘들어하지 마시고 항의해주세요. 남편! 복작!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전문가이신 팀장님, 그리고 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작가님과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보았는데요. 사기를 당하지 않고 살아가시려면은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에게 누군가 이제 금전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이득을 주겠다고 한다. 그러면 차라리 다른 분한테 이제 조언을 구하거나, 주변에 다른 사람도 이런 일을 하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나한테 하라고 할까?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게 좋은 거라면 본인이 다 하시지 왜 나한테 그렇게 권해주시나요?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제 금전적인 거래를 하거나 할 때는 항상 자료를 수집한다는 마음으로 모든 통화를 녹음하고, 그리고 문자도 항상 모으시고, 이제 그냥 귀찮다고 지우지 마시고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소중한 고소의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수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일이 생겨버렸다, 내가 뭔가 당한 것 같다,
조금 낌새가 이상하다 하실 때는 물론 주변 동료분들, 친구분들, 가족분들도 있겠지만 먼저 전문가를 찾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탈북민분들끼리 되게 끈끈하게 지내시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어요. 주변에 조금 이런 금전적인 문제로 괴로워하시거나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전문가를 찾아가 봐라 말씀해 드리면은 아무래도 그분한테는 진짜 큰 도움, 인생의 한 아주 큰 획을 긋는 그런 소중한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이제 도움 받고 같이 행복하게, 좀 건강하게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남한에서 행복하게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유튜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